안녕하세요. 혼자일 때 더 잘하는 아이 책의 저자 닥걸스입니다. 저희 책이 신간이고 무명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님께서 그 진가를 알아봐 주셔서 이처럼 책이 잘 팔리지 않는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저희 책은 베스트셀러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진심과 저희 진심이 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학교로부터 전화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선생님께서 전화가 와서 자녀의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하신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물론 심각한 학교 폭력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학습 태도나 또는 교우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학교로부터 전화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텐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교사이자 학부모인 제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도 천방지축 둘째인 아들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담임한테 전화만 안 오면 넌 성공이야 라고 웃으며 말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한 번은 카톡에 땡땡 어머니 맞으신가요? 전 무슨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 여자아이 엄마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카톡을 보자마자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섭고 떨렸어요. 그래서 제 첫 답장이 이러했어요. 어머, 우리 땡땡이가 혹시 여자친구를 괴롭혔나요? 알고 보니 반 단톡방에 초대하려는 의도로 저한테 말을 걸었지만 저는 무서웠어요. 교사란 저도 이 정도 반응이 나오니 만약 학교에서 전화를 받으신다면 학부모님들의 마음과 기분이 어떠하실지 공감이 됩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서도 걱정이 되고 또 마음이 떨리시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첫째, 자녀의 말만 믿고 과도한 주관적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학교에서 돌아온 자녀를 붙잡고 치조에 들어가실 거예요. 흥분된 감정을 얼굴 표정으로 여과 없이 드러내며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그러나 이미 겁을 먹은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또는 대부분의 유아들은 객관적 상황 인지가 부족하고 언어적 설명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정 언어를 쓰며 자신의 주관에서 상황을 과장되게 묘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녀를 잘못 키운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의 유초등학생들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말만 들으면 억울하다,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켰다, 선생님은 나를 차별한다 며 악어 눈물을 흘릴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자녀의 말을 듣기는 듣되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 친구 엄마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상황을 물어보지 마세요. 이 역시 미와 같은 맥락으로 친구들의 묘사 역시 제각각 자신의 입장에서 다르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게다가 가해자나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아이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결코 자녀의 문제가 풀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친구 엄마들이랑 원수지간이 되거나 흉흉한 소문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다가 아이에게 트라우마를 주는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조용히 관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선생님과 상담할 때 첫 번째 할 말은 선생님과의 신뢰를 쌓는 대화입니다. 즉, 선생님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말을 먼저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얼마나 심적으로 염려가 많으셨을까요? 선생님, 그동안 힘드셨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한 후에 저에게 전화하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전화를 안 하고 무시하셔도 될 사안이었을 텐데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즉, 선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말을 먼저 하신다면 선생님도 학부모님에게 앞으로 어떤 태도로 상담을 해야 할지 그런 선을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도 학부모님께서 어떤 태도로 나오실지에 대해서는 긴장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가만히 있어도 학부모 민원이 저절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굳이 학부모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상담 요청을 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선생님이 경력도 있고 자신감도 있으며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할 만큼의 찐 교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에서 선생님과의 신뢰가 구축이 되면 선생님도 어느 정도 마음이 풀어지면서 학부모님을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자녀의 학교 생활에서 관찰되어지는 이야기, 친구들 사이의 대화나 해프닝 등 학습 태도 등등을 상황 전달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때 선생님의 설명을 신뢰해 주세요. 물론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단체로 수업받는 학교와 같은 상황에서는 개인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증언도 있고 같이 그 학생을 보기 때문에 그 일방적으로 너무나 치우친 주관적인 거짓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 스스로도 정보를 수집하여 객관화하려는 노력을 거치셨을 거예요. 따라서 자녀의 말보다는 선생님의 말이 훨씬 객관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말을 더 믿고 신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어떤 학부모님께서는 집에서 자녀 말만 듣고 이미 흥분을 과도하게 하셔서 선생님 말은 듣지 않고 마구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셔서 선생님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태도는 내 자녀를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가정에서 관찰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가정에서 저와 땡땡이가 이런 부분에서 부딪혔습니다. 제가 최근에 직장에 복직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최근 우리 땡땡이가 식욕이 떨어졌습니다. 학원을 옮겼는데 그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서 아이가 괴로워합니다. 요즘 땡땡이가 제 앞에서 문을 꽝 닫고 나갔습니다. 등등 가정의 변화된 모습, 최근에 관찰된 모습,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 어떤 부정적인 문제를 정보 전달을 해줍니다. 어떤 학부모님께서는 혹시 내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잘못된 말, 부정적인 말, 문제가 되는 말을 해서 선생님한테 찍히지 않을까?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나쁜 아이로 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일대 다수의 집단 교육을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아이와 일대 몇으로 하진 일대 뭐 소수 이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교육 과정이 선생님의 주도하에 그 40분이라는 분량의 그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일관적인 교육을 받지 이 아이를 따로 떼내어서 뭔가 개인적인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시도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미리 이 선생님에게 언지를 해주고 또 정보를 준다면 이 학부모님께서 아이랑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매우 긍정적인 훈육의 또는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부터 우리 아이는 ADHD입니다. 우리 아이는 소아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말해봅니다. 선생님, 저도 제 자녀이지만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해야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지 알려주세요. 잘 지도하겠습니다. 선생님, 부모인 제가 마음은 정말 교육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 지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추천받을 기관이나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며 자녀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도 저도 학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정에서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8번째, 우리 아이를 사랑으로 지켜봐 달라고 말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선생님, 사실 제가 학교에 오기 전에 너무 무섭고 떨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도 알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번 일로 우리 아이를 차별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를 싫어하게 되지는 않을까, 우리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취급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사랑의 시선으로 잘 돌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 부족한 저희 아이를 조금만 인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와 같이 나의 어려운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우리 아이를 자녀의 사랑하는 눈으로 봐주실 것임을 인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해보세요. 당연히 부모로서 찝찝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힘들고 이런 상담은 해도 뒤돌아서는 부모의 마음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정말 솔직하게 진심으로 다가가서 이런 점이 저 솔직히 걱정됩니다. 선생님, 저도 진짜 노력을 할 테니까 선생님도 한 번만 봐주십시오. 선생님, 우리 아이가 바뀌는 거 교육이라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상담 프로그램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아이와 교감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 예쁘게 봐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상담의 목적은 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 아이의 성장을 위한다는 말은 문제의 조기 진압을 한다는 것이고 선생님과 학부모님의 윈윈 관계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즉 선생님을 대적해서는 추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과도한 행동 반응은 아이로 하여금 트라우마를 낳게 할 수도 있고 옳고 그름을 모르는 아이는 앞으로도 학교의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지하면서 자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학교에서 물론 소수의 학부모님이시긴 하지만 학교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해요. 1학년 선생님은 어땠다. 2학년 선생님은 어땠다. 작년 선생님은 그랬다. 누구 돌봄 선생님도 그랬다. 누구도 그랬다. 누구도 그랬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한테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이가 빨리 1학년 때부터 진압을 했으면, 그러니까 산불 진압을 하듯이 빨리 문제를 해결을 했으면, 부모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학부모와 함께 윈윈하는 전략으로 나아갔으면, 사실 오늘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오래된 학교에 대한 악감정이 계시는 분들은 방어적인 기제가 굉장히 심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방어적인 기제는 결코 자녀를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뭐 선생님이야 몇 달만 있으면 다른 학년으로 아이도 올라가고 다른 학년으로 가시고 뭐 다른 학교로 가시고 바뀌지 않습니까? 결국 손해는 학부모님과 아이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트라우마나 그리고 그 훈육의 시기를 놓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지 마시고 학교랑 윈윈 협력하는 것이 가장 아이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도 그랬고 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니 이 선생님은 정말 너무 자기가 교사라서 교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굳이 꿇고 들어가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 같이 함께 해보자. 이렇게 그 인간 대 인간으로 솔직하게 진심은 정말 통하게 되어 있으니 솔직하게 상담을 이끌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